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진도별 모의고사 제6회 16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16번 다음 ISLM 곡선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언제나 ISLM 곡선의 형태는 케인즈를 기준으로 하세요. 케인즈는요 유동성 함정 생각하셔가지고요 LM 곡선이 이렇게 완만해요. 오케이? 자, 유동성 함정 때문에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유동성 함정이면 수평이죠. 근데 이제 그걸 떠올리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폐 수요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렇게 작고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IS 곡선은 가파르게 됩니다. 요거는요 약간 투자 함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금리가 떨어졌다 해서 기업들이 투자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투자가 이자율에 잘 영향받지 않고요 애니멀 스피릿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자율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밑줄 치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 말고 이게 거래적이죠.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클수록 이거예요.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클수록. 자, 그러면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LM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맞아요. 1번. 2번.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여러분 케인즈는 IS 곡선은 가파르다 말씀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에 투자가 잘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됩니다. 애니멀 스피릿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3번. 그러니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을수록 가파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럴수록 유발 투자를 고려하면 IS는 더욱 가파라진다. 여러분 IS 곡선 식을 한번 도입해 볼게요. Y는 C, I, 이자율, G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고요. 투자가 증가하면 이렇게 소득이 증가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나타내는 상황을 IS 곡선 도출하는 걸로 볼게요. 자, A점에서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민소득 Y가 증가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하는 게 IS 곡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유발 투자를 고려한다 그러면 투자가 소득에 유발 투자되는 거예요. 이자율 있고 소득에 영향을 받아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네, 투자가 또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 이자율이 떨어질 때 투자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게 되면서 투자가 또 증가해요. 그러면 얘가 또 증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 색깔의 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란 색깔의 효과까지 더 있게 되면은 IS 곡선은 훨씬 더 완만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유발 투자를 고려하게 되면은 완만해진다 뭐 이렇게 암기하면 안 되고요. 요 도출하는 과정식을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IS 곡선이 여기 보시면 도출될 때 여기서 그냥 끝내서 요거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승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여기 소비가 증가하는 우리가 승수 효과 그거까지 이제 반영을 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소득이 증가하면서 승수 효과가 클수록 당연히 IS 곡선은 더욱더 완만해진다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거 IS 곡선 기울기식 암기해서 하지 마세요.
그 메커니즘은 요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스토리를 잘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계 수입 성향이 작을수록, 여러분, 개방경제랑 폐쇄경제 한번 봐볼게요. 자, 우선 폐쇄경제 생각하면 저거야. Y는 C, I, G 이렇게. 근데 개방경제를 고려하게 되면요. C, I, G 이렇게 있고 수출 빼기 수입이 있는데 수입이 소득의 증가함수예요. 근데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수입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국민소득이 감소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걸 고려해서 저기다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자율이 떨어졌어. 투자가 증가했어. Y가 증가합니다. 오케이? 자, 물론 이게 승수효과도 있고 유발 투자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요 정도만 하시고 그때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렇게요. 소득이 증가하면서 수입이 증가하잖아. 수입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 그래, 국민소득을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감 오십니까?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가팔라져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보시면 수입 성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국민소득이 확 더 줄어드니까 더 가팔라져요. 그래서 수입 성향이 클수록 자, 소득이 증가시 Y가 증가시 수입이 증가로 이거 여러분 누출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누출이라는 게 물이 밖으로 절절절절 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 수입 성향이 작아질수록 IS는 완만해지고요. 크면 클수록 누출이 커지니까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쭈그러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반복해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은요, 뭐 공식 암기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이 맞출 수 있는 중요한 거니까요. 잘 좀 체크해 주시죠. 자, 다음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확대 금융 정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확장적인 통화 정책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자를 늘리지 않는데, 아니 확대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켰더니 이자율이 만약에 떨어진다 할게. 아니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가 증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미래가 불투명해. 그래서인지 이자율이 떨어져도 얘가 증가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야. 약간 뭐 엄청난 경기 침체로 자, 미래가 불안한 거야. 불확실성이 큰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요. 불확실성이 커. 이렇게요.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인즈가 생각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황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상황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유동성 함정 LN 곡선이 이제 수평에 가까운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지지도 않고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이자율이 떨어져도요 사람들이 투자를 증가시키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요. 자, LM이 수평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1번. 통화주의에 따르면 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거는 맞을 수 있어요. 총수요 자체는 총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물론 즉각적으로 통화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즉각적으로 PY가 증가하죠. MV는 PY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총수요 자체가 증가합니다. 오케이? 자, 2번. 정부 정책은 구축 효과로, 아니요, 여러분.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구축 효과는 누구랑 친한 얘기다? 재정 정책입니다. 그래서 잘 체크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화폐 중립성 그거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죠. 구축 효과는 정부 지출 IS 곡선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 자, 이자율이 상승? 아니요,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는 거야.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자율 상승은 또 안 되죠. 하락하지도 않고, 하락해도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이자율이 상승하면 말이 안 되죠. 다음 유동성 함정. 요거는 오케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이고요.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는 요 부분이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여기는 뭐 투자 함정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네요. 투자 함정이라 해도 되고요. 케인즈가 얘기하는 것이죠.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투자는 애니멀 스피릿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자율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성 증가하지 않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자, 18번은요. 총수요 관리 정책이 가장 효과가 없을 경우, 여러분 AD를 만약에 증대시킨다 할게요. 자, 언제 AD가 증대합니까 하면 IS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재정정책이 되거나 아니면 LM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화폐금융정책이 발생했을 때 AD가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근데 효과가 없으려고 하면은 언제 효과가 없을까요? Y가 있고요. 여기 P. 자, AD 곡선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AS 곡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효과가 없으려면 AS 곡선이 이렇게 수직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죠. 물가만 상승해요. 저기요, 물가가 상승이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국민소득을 증가시켰을 때를 효과가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AS가 수직인 경우는 언제예요? 그렇죠. 약간 고전악파가 되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 고전악파에 가깝습니까? 하면요, 단기보다 장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물가가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고요. 사람들이 착각이 없는 경우에요. 착각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케인즈 악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AS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우상향하는 경우를 케인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케인즈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물가가 경직돼 있는 거야. 그때 이제 극단적으로 경직돼 있거나 아니면 일부만 경직적이게 되면 우상향하게 되고요. 아니면 쬐끔, 아니면 아주 서서히 움직여. 오케이? 아니면요, 근로자나 기업이나 생산자들이 화폐 환상에 빠져서 착각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C점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노동자들이 화폐 환상이 있다. 그러면 케인즈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요게 케인즈의 상황이라는 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요. 맞죠? 예. 2번 완전 정보 하에서 합리적 기대. 고전악파잖아. 사람들이 똑똑해. 착각이 없는 거잖아요. 오케이. 네, 그 정도. 노동시장에서 명목임금이 경직적이다. 예, 요거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5번 기업이 일반 물가 수준의 상승을 상대 가격으로 착각했다. 착각하면 우상향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고전악파, 케인즈악파 생각하시면 되겠고, AS 곡선이 수직이다, 고전악파에 가까운, 그리고 장기의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고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지 않는 상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한번 볼게요. 자, 리카르디안 등가 정리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우선 기업
여러분 리카르도 등가정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베로라는 교수가 얘기했어요. 베로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학자 이름이고요. 자, 우리가 본드를 뭐라고 생각한다? 이거요. 텍스야. 근데 지금 세금이 아니라 미래의 조세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본드를 뭐라고 보냐면 미래의 텍스로 인식을 하니까 자산이 아닌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요, 본드로 발행을 하건 세금을 지금 줄여줘서 본드로 발행하면 현재 세금은 줄여주지만 미래 텍스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맞아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텍스를 감면시키는 이런 정책이 효과가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이게 바로 정부의 재정정책의 무력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저축은 줄어들죠. 이게 민간의 저축은 증가하고요. 정부 저축은 텍스가 줄어드니까 감소합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 저축은 일정하고요. 그래서 투자도 변함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자율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도 그대로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국민소득도 변함이 없습니다. 고정돼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볼게요. 기억. 현재 소비는 기대되는 미래 소득과 현재 소득을 모두 포함한 평생 소득에 의존한다. 맞아요. 리카르도 등가정리가 성립하려면 사람들이 몇 가지 조건이 있죠. 합리적인 기대를 해야 됩니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똑똑하게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인구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함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합니다. 자, 니은에 보시면 소비자들은 현재 차입 상태에 있다? 아니요. 저축 차입 뭐 상관없는데 차입 상태에 있으면 그게 리카르도 등가정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입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저축 상태에 있다, 차입 상태에 있다 상관없는데 차입, 제약 상태에 있으면 자, 이거 유동성 제약이라 합니다. 아니 내가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 예금하거나 똑같이 뭐 그걸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리퀴디티 트랩에 빠져 있게 되면 상태라면 리카르도 등가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요.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디귿.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채 발행을 통한 조세 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맞습니다. 공채를 발행해서 세금을 줄여줬어. 우리가 정부 많은 정치인들한테 얘기하죠. 이것저것 다 해주겠습니다. 물어봐요. 기자분이. 저기요. 근데 세금을 깎아주고 하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합니까? 걱정 마세요. 본드를 발행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본드라는 게 뭐야? 이게 차입 아니겠습니까? 차입 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래 조세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를 하지 못하면 착각에 빠져 있으면 어이구 이게 뭔가 대안이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를 하고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본드를 미래 텍스랑 같은 걸로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리을. 정부 지출 확대는 어떤 경우에도 경제에 영향 줄 수 없다. 아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차입제약에 뭐 빠져 있거나 사람들이 근시안적이어서 마이오피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합리적 기대를 하지 못하거나 인구 증가율이 자꾸 고령화 저출산으로 해서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지거나 등등 하면은 리카르도 등가정리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 디귿 보시고 니은도 살짝 맞을 수 있어. 차입 상태에 있든 저축 상태에 있든 상관없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억 디귿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간 그렇게 표현을 좀 놔뒀어요. 자, 다음 20번 한번 볼게요. 자, 현재 명목이자율이 제로입니다.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명목이자율 하한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목이자율이 지금 제로 상태까지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엄청난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유동성 제약 이게 빠져 있는 거야. 아니 우리가 ISLM으로 하게 되면 LN 곡선이 수평이기 때문에 통화량을 증가시켜도요 이자율이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요 기업들이 뭔가 투자할 때 제대로 찾아보지 못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이러한 악순환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때 우리가 약간 비전통적인 접근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 게 그게 바로 양적 완화 QE라고 하죠. 그래서 양을요, 그냥 통화량을요, 허리띠를 약간 풀러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서 돈을 쫙 뿌리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징한다고 합니다. 퀀터테이티브를 이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맞는 것은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냐면 본원 통화를 은행에 줘서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이 경로가 아니야. 여기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그럼 중앙은행에서 일반 시중은행한테 원래 대출을 합니다. 원래 통화정책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원 통화를 증가시켜가지고 뭐 시중은행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돈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이렇게 갖다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일반 은행이 받는데 경제가 침체돼가지고 괜히 빌려줬다가 이거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기업으로 안 가는 거야. 기업이 중앙은행이 그래서 직접 기업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직접 돈을 막 뿌려버리는 거죠. 오케이?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회해서 돈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기업들은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게 없어. 그렇게 되면 건물 내놔. 이렇게 건물을 준다거나 야, 니네들이 갖고 있는 무슨 채권, 사채겠지. 사채나 뭐 기업채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뭐 흡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채권의 다양성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음, 니은. 명목이자율 하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전통적인 확장적인 통화 정책은 안정화 정책으로서 그래요. 하한이 존재하지 않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확장적 통화 정책의 효과는 작아지게 되고요. 다음.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은요.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해서 그렇죠. 아니 지금 경제가 여기 보시면 명목이자율이 0 밑으로 내려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감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빵이야.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막 정부가 뿌려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올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뺀 나머지가 되니까 얘는 3%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실질이자율은 마이너스 3%가 돼서 실질이자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투자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리을. 명목이자율 하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안정화 정책으로서 유효성이 커지죠. 그래서 이 경우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 함정이라 쓸게요. 유동성 제약보다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 이때는
재정 정책이 훨씬 더 효과가 크죠. 금융 정책은 효과가 작고요. 그래서 재정 정책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